삼국지 제1의 잔소리 꼰대라고 하면 장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장소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장소는 자가 자포이고 서주, 팽성 출신입니다. 참고로 정사에서 동소, 학소, 손소 등과 함께 사마소의 발글소, 피위가 무시된 인물 중 하나죠. 커뮤니티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수는 정사에서 피위를 신경 쓰지 않았다 생각하고 위효 역시 위소를 피한 게 아니고 원래 위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효가 원래 위소라면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 그대로 써놓고 이 인물만 피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장소는 20세 때 효렴으로 청구되지만 출사하지 않고 서주의 도겸이 그를 무죄로 청구하여 곁에 두려 하죠. 근데 이에도 응하지 않다가 미움을 사서 투옥되는데 낭야의 똑똑이이면서 서주별과 조욱이 사정사정해서 풀려나죠. 그런데 웃긴 게 조욱도 도겸의 협박으로 도겸 진영에 임관한 인물입니다. 소설 연희 속 도겸의 인자한 이미지는 가공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실제로는 단양병 패거리들을 데리고 지방에 한자리 하면서 네가 내 부하가 안 되면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한 겁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도겸이 죽고 나서 장소가 도겸의 조문을 써줍니다. 장소는 전란을 피해 강동으로 도망가는데 그 전란이란 바로 서주대학살이죠. 이때가 손책이 강동을 평정할 때인데 장소를 찾아가 모친을 뵙고 걱정하지 마이소 삼시세끼 다 나옵니다. 손책은 장소를 장사 및 중랑장의 임명, 문무의 일을 맡겼다. 소노의 내정과 군무를 모두 장소가 담당하니 북방의 사대부들이 장소를 칭찬하는데 그중 한 옛 친구는 손책은 안중에도 없고 강동의 창업과 통치가 모두 장소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니 장소가 이걸 말하자니 의심받을 것 같고 말 안하고 숨기자니 또 좀 그렇고 고민하는데 손책이 이걸 듣고 제왕공과 관중의 사례를 들어 그대의 공이 내 공이요 하며 껄껄 웃으니 손책에 대한 장소의 충성심이 올랐다. 손책이 허도 습격을 앞두고 화를 당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자 장소를 불러 탁고를 하는데요. 사실 장소는 손익을 후사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손익이 손책의 풍모가 있었고 상당히 다혈질로 알려져 있죠. 손책은 손권을 탁고합니다. 다만 단서를 달죠. 중모가 안 될 것 같으면 손익을 세워라. 물론 손권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가 후사를 이어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마치 유비가 유선을 탁고할 때 제갈량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그냥 탁고 립서비스 정도로 보면 되고요. 참고로 손익은 20세에 부하장수 규람의 차도살인으로 변홍에게 비명행사당하고 손책과 동고동락했던 소나가 이를 꾸짖자 소나가 저 정도인데 손권이 오면 죽은 목숨이다 하여 규람, 대원 등은 소나도 죽여버리죠. 이에 소나의 조카 손소가 군을 정비해 성을 지키니 손권이 이들 무리를 토벌하고 회군하면서 그 조치를 높게사 손소를 중용하고 소나의 병력을 인계해줍니다. 손권의 후계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주치도 손익을 밀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손익을 효렴으로 청구해서 조정의 벼슬도 받아주죠. 이걸 손권이 담아두고 주치한테 계속 삐져 있었어요. 나중에 제갈근이 이걸 또 풀어주죠. 제갈근 편에서 언급했었고요. 손책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손소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후사에는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손권이 후계를 잇고 나서 초기에 반란이 많았는데 손권은 출정할 때마다 장소에게 본진을 맡겼다. 심지어 황건적 잔당은 직접 토벌한 적도 있죠. 이렇듯 손권은 손책의 옛 신하인 장소를 중용하였다. 오부인이 사망할 때도 장소한테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 할 정도였습니다. 장소는 손권의 잔소리 담당이었는데 손권이 말 타기를 잘했다 알려져 있죠. 말을 타고 호랑이 사냥을 즐기니 장소가 한 소리 하는 거죠. 왜 짐승들이랑 용맹을 겨루고 있냐,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지 않냐. 이에 손권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라며 이제 말 대신 사오차라는 호랑이 사냥용 수레를 만들어서 타는 거죠. 맹수들이 수레를 덮칠 때마다 두더지 잡기 하듯 손으로 맹수 대가리를 때리면서 놀고 있자 장소가 기겁하면서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손권은 실실 웃으면서 쌩깠다. 손권이 한 번은 술을 진탕 마시려고 오늘 집에들 갈 생각하지 마라 하니 장소가 그냥 휙 나가서 집에 갈 채비를 하는 거죠. 이에 손권이 아재요 술 좀 먹겠다는데 왜 화내는겨. 장소가 답하길 옛 주왕도 그냥 술을 즐겼을 뿐이다. 이에 손권이 그 술맛 떨어진다 라며 술자리를 파했다. 우리의 꼰대 장소는 위나라 사신에게도 굽힘이 없었는데요.
위에서 송권을 오왕으로 봉하는 사신이 왔는데 궁궐 안에서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는 거죠. 이에 장소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니 칼 맞고 싶나 하니 바로 수레에서 내렸고 주위를 둘러보니 서성은 분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때 사신이 형정이라는 자인데 이렇게 평했다 하죠. 강동에 이런 자들이 있으니 남 밑에 오래 머무르지 않겠구나. 그런데 장소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정세 판단에서 보신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감령이 송권에게 이분지계를 설파하면서 유표는 내가 보니 자식들이 대업을 일만하지 않다. 조조가 문제가 아니고 유표부터 도모해야 된다. 그러려면 황조를 먼저 쳐야 되는데 내가 황조 밑에 있어 보니까 군기가 개판이고 황조도 이제 늙어서 예전에 그 황조가 아니다. 황조를 치고 유표를 도모하면 촉도지척이다. 이게 바로 주유의 이분지계, 제갈량의 삼분지계보다 앞선 감령의 이분지계입니다. 주유의 이분지계는 여기서 서용, 즉 마초와의 동맹에 한중에 손유를 주둔시키고 등등 구체화되는 거죠. 그런데 장소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에 감령이 나라에서 그대에게 소화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어찌 소화를 본받겠냐. 송권은 감령의 계책을 채택하여 황조를 치고 감령은 공을 세우죠. 조조가 오나라를 침공한 적벽에서의 대치 때도 장소는 우리 병력은 수군이 강점인데 조조군이 형주를 취하고 수군까지 대거 득했으니 승산이 없다. 항복합시다. 물론 손권은 주전파인 주유와 노숙의 의견을 채택하여 조조를 격파하죠. 이런 보신주의적 성격과 정세 오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초대 승상 자리를 놓고 대신들의 중로는 장소였는데 송권은 손소를 초대 승상으로 임명하죠. 앞선 그 손소들 아니고 오나라 쓰리 손소 중에 초대 승상 손소가 있습니다. 정사 5서에 이 사람 열전이 안 실린 게 오게 티죠. 그리고 손소가 죽고 또 승상을 뽑아야 되는데 또다시 중로는 장소였지만 송권왈 승상의 일이 번거롭기 짝이 없는데 장소는 너무 강직해서 안 된다. 강동의 여고생 송권이 쟤 이상해. 나 쟤 싫어. 제가 적벽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거죠. 그리고 고옹을 다음 승상으로 임명하고 장소는 죽을 때까지 승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송권이 제위에 올랐을 때 일화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주유의 공이다 라며 주유를 기리자 장소가 나도 이런저런 공을 세웠는데요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송권이 님 말대로 했으면 지금쯤 음식구걸이나 하고 있겠지. 조조에게 항복하자 한 걸 꼽을 주자 장소가 삐졌다. 장소는 곧 노쇠함을 이유로 사직하려 하는데 송권은 만호 후의 자기를 주고 예우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그 뒤로도 계속 돌직구를 날리자 이번엔 우리의 강동의 여고생 송권이 삐져서 장소를 궁궐 출입금지를 시켜버리죠. 이때 촉에서 사신이 와서 오나라 신하들이 랩배틀에서 모두 발리자 장소 오빠가 있었어야 했다. 바로 장소를 불러 서로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풉니다. 이어 송권이 공손년을 획책해서 위나라의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사신을 보내려 하는데 장소가 그거 헛짓거리다. 사신들만 죽어나갈 거다. 말싸움이 오래되자 송권이 열받아서 칼을 슬슬 만지면서 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 하니 장소가 울면서 매번 제 간언을 안 들어 처먹을 걸 알지만 태우께서 하신 유언 때문에 이렇게 충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송권이 또 감동해서 칼을 내던지고 둘이 마주보고 울었다. 그런데 개같이 사신을 보내니 장소가 진짜 말 안 들어 처먹네 라며 삐져서 조정이 안 나오는 거죠. 송권이 또 삐져서 장소의 집 문을 흙으로 봉해버립니다. 그러자 장소도 안에서 문을 흙으로 봉해버리죠. 둘이 초딩들 마냥 여기 넘어오지 마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장소 말대로 공손년에게 보낸 사신들이 잘못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고구려의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짧게 얘기하면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공손년 대신 즉 꿩 대신 닭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공손년한테도 도망친 일부 인원들이 고구려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도 저울질하다가 대응을 잘못해버려요. 결국 이 외교적 시도가 무산되면서 공손년이 망하고 이후 고구려는 위나라 광구검한테 크게 당합니다. 수도가 털려요. 암튼 송권은 장소한테 네 말 들을걸 하며 사과를 하는데 단단히 삐진 장소가 안 받아주죠. 송권이 직접 장소 집을 찾아가서 장소를 부르니 몸이 아프다면서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권이 문에 불을 질러요. 완강한 장소는 오히려 안 나오고 방문을 닫아버리죠.
이에 놀란 송권이 사람을 시켜서 급히 불을 끄고 장소를 구출하여 미안하다 하니 화해를 하였다. 이렇게 송권과 티격태격하던 장소는 81세에 눈을 감고 송권은 그에게 시호를 내리니 문후, 보통 내정에 큰 공을 세운 인물에게 주는 선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